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독일 사람들의 시간관리법, 로타르 자이베르트 지음, 송소민 옮김, 중앙북스 발행입니다. 지연이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자이베르트 박사는 현존하는 최고의 시간관리 전문가이자 컨설턴트이다. 국내에서는 정리열품의 원조격인 단순하게 살아라로 이름을 알렸으며 현자들의 인생법, 시간관리 테크닉 등 전 세계에서 수백만 부를 팔아치운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하다. 고향인 독일에서는 시간관리학의 상징적인 인물로 칭송받으며 국제 트레이닝상, 최고 강연자상 등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 출판사 협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최고 비즈니스 서적으로 꼽혀 벤자민 플랭클린상을 수상하는 등 대륙을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 시간관리의 고전이자 필독서로 꼽히는 자이베르트의 시간관리를 100쪽짜리 요약본으로 개정한 이 책은 자이베르트 박사의 저서 중에 가장 많이, 가장 오래 읽혔다. 지키기 힘든 다짐보다는 누구나 쉽게 시간관리 개념을 잡고 계획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이베르트 시간관리론의 핵심이다. 그는 아침에 8분간 하루 계획을 하면 저녁 때 나만의 여유로운 1시간을 가지게 된다며 시간관리법을 익히는데도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는 말자고 말한다. 수십 년간의 연구와 냉철한 분석, 직설적인 조언이 어우러진 자이베르트식 시간관리 컨설팅을 이제 시작하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시간을 지배하라. 성공적인 시간관리의 비결은 잊지 않는 것이다. 시간관리란 자신의 시간과 일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부하는 시간을 내라. 그것이 성공을 위해 치르는 값이다.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내라. 그것이 힘의 원천이다. 놀기 위한 시간을 내라. 그것이 젊음의 비법이다. 책 읽는 시간을 내라. 그것이 지식의 기반이다. 다정해지기 위한 시간을 내라. 그것이 행복으로 향하는 문이다. 꿈꾸는 시간을 내라. 그것이 별에게 향하는 길이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을 내라. 그것이 삶의 진정한 기쁨이다. 기뻐하는 시간을 내라. 그것이 영혼의 음악이다. 즐기는 시간을 내라. 그것이 당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다.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내라. 그러면 위에 9가지를 행하는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일랜드 격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시간 문제는 대부분 너무 많은 역할을 한꺼번에 해내려고 할 때 생겨난다. 그러다 보면 많은 곳에서 단역만 맡게 될 뿐 절대로 주인공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물론 부모라든지 조직의 리더처럼 어떤 경우에도 결코 놓아버릴 수 없는 역할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역할들은 의무감에서 혹은 자신을 대체할 인력이 없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수행하게 된다. 이때 출구는 단 하나다. 목표 달성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부수적인 역할들에서 손을 떼자. 그리고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가장 좋아하는 역할에 집중하자. 물론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혹시 스포츠 동호회에서 맡은 역할을 포기할 수는 없을까? 주말마다 갖는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단념할 수는 없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문제일까? 여유롭고 효율적인 생활 방식의 비결은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기이다. 동기부여가 되는 목표를 세우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왜 그 일을 하느냐이다. 명확한 초점이 목표 달성을 부른다. 당신이 이루려는 것이 뭔지 정확히 알고 추구할 때는 무의식적인 능력까지도 발휘된다.
그리하여 동기가 부여된 마음은 스스로 자제력을 상승시킨다. 즉, 가장 중요한 것에만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이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을 지키고 싶다면 업무와 개인적인 시간 모두에 있어서 깊은 고민 끝에 나온 인생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돌이켜봐도 지금 하는 일이 미래의 내가 만족하는 일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파레토의 법칙, 나만의 20% 찾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몇몇 중대한 일에 집중하는 대신 잡다한 문제들과 씨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우리는 흔히 투입한 양과 결과가 비례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큰 오해이다. 왜냐하면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투입된 시간과 에너지는 본인이 가진 20%만 쏟아도 전체 결과의 80%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의 이름을 딴 이 법칙을 알면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행동 지침과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늘 가장 중요한 일,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현명한 처리 방법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성취하면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의 업무나 개인 생활 영역에 존재하는 20대 80의 성공 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을 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계획을 세웠다면 반드시 문서화하자. 계획이란 시간을 얻는 것이다. 우선 조망이 가능한 시기에 집중하자. 머릿속에만 들어있던 계획은 쉽게 사라진다. 계획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기록된 스케줄은 기억 속에 존재하던 내용을 언제든 다시 인지할 수 있게 해준다. 계획을 정리해둔 문서를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동기를 부여해주는 심리적 효과를 가진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완수하려는 것을 이루는 방향으로 맞춰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잡다한 것에 신경을 쓰는 일이 줄어들고 향상된 집중력과 함께 계획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오늘 하루 일과 중에 했어야 하는데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걸러내서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게 된다. 꼭 필요한 시간과 잡다한 것을 처리할 시간, 예기치 못한 일을 위한 예비 시간을 마련해 둘 수 있다. 이렇게 계획과 수행 과정을 기록해두면 처리한 업무에 대한 정빙 자료 혹은 처리하지 못한 업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어준다. 중요한 일은 모두 단순하다. 그러나 사람은 가장 단순한 인식을 얻기 위해 가장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당신이 이처럼 시간 분배 전략을 짜고 그것을 기록하려는 것에 있어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설마 계획표를 작성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부디 다음의 이야기를 읽어보자. 어떤 사람이 숲속을 산책하던 중 나무꾼을 만났다. 나무꾼은 누워있는 나무 기둥을 톱질하며 끙끙대고 있었다. 나무꾼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보려고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 말했다. 실례하지만 톱날이 너무 무뎌졌군요. 해가 지기 전에 일을 끝내려면 톱날을 날카롭게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나무꾼이 한껏 지친 목소리로 답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톱질하기도 바빠 죽겠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실소를 자아낼 수는 있지만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젠하워 법칙을 따르라. 효과적인 업무 분담을 위해 간단하고 유용한 팁이 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트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사용한 결정 패턴을 형성하는 법칙이다. 이 법칙은 특히 어떤 업무를 우선순위를 두느냐를 빨리 결정해야 할 때 대단히 쓸모가 있다. 우선순위는 기본적인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해 설정한다. 중요성, 긴급성. 분명한 우선순위 결정하기.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의 긴급함은 광기에 가깝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을 즉시 처리하기를 바란다. 또한 급한 일은 모두 제일 먼저 처리하려고 든다. 문제는 급한 일들 중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고 중요한 일들 중 급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긴급성이 주는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설정하자. 매우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또는 업무의 긴급성에 따라 4가지 순위 및 그 다음 업무 처리 가능성을 구분한다. 긴급하면서 중요한 업무들은 당신이 직접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즉시 시작해야 한다. 중요도는 높지만 아직 아주 급하지 않은 일은 다음 순서에서 대기할 수 있다. 하지만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일정을 잡아두거나 업무 분담을 고려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은 위임하거나 낮은 우선순위로 처리한다.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는 업무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우선순위와 관련된 글이 있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노태스킹.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버릇을 들이면 집중을 위한 준비 시간이 줄어든다. 여기서 평균 40%의 시간이 절약된다. 아니오는 한계를 걷고 자신의 시간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업무 활동과 과제를 분담할 줄 아는 능력은 시간 획득, 성과, 경영을 위한 중요한 열쇠이다. 다음은 똑똑한 치유의 시간 갖기. 바쁘게 살던 사람들은 쉬는 시간을 초조해야 한다. 게으르게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휴식의 악명을 벗길 차례이다. 휴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시간 활용법이다. 직장에서 틈틈이 쉬어주는 것은 스트레스를 없애고 에너지를 충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휴식은 업무 성취도를 높여준다. 원기를 회복한 상태에서 더 집중적이고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부터는 언제, 몇 번의 짧은 휴식을 가질지 스스로 정해두자. 휴식을 위한 최선의 전략. 일주일 전체 계획을 짜는 시간에 미리 휴식 시간을 배정해 일정표에 삽입하라. 색질로 표시해 두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 휴식하는 동안에는 전화통화나 인터넷 서핑을 하지 않는다. 그 시간에 평온과 무의를 즐겨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산책을 한다. 그럼으로써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고 명료한 생각을 할 수 있다. 긴 휴식 시간 한 번보다 짧은 휴식 시간을 여러 번 취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당신에게 적합한 휴식 리듬을 찾아내라. 평균 90분 정도의 집중 가능 시간이 지나면 몇 분간 쉬도록 한다. 열린 창가에서 기지개를 몇 번 켠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내쉬기를 몇 차례 반복한다. 차 마시는 곳에 가서 찬물 한 컵을 마시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좀 돌아다닌다. 생물학적인 리듬으로 인해 성취 능력이 바닥에 이르렀을 때는 보다 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 직후 잠이 쏟아지면 쉬어가자.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 휴일을 둔다. 휴일에는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관련 전화가 와도 받지 않는다. 그날은 완전히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취미 활동을 위한 것이다.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일상을 완전히 잊을 수 있는 휴가를 가져라. 마지막 챕터 읽겠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길들여라. 하룻밤 사이 갑자기 시간관리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타이밍을 조절하고 일정을 완벽하게 조직하는 일에는 얼마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진 기존 습관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은 새로운 행동 방식이 뇌 속에 먼저 박혀야 한다. 오늘날 학자들은 학습과 적응이 적어도 21일에서 30일까지 걸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빨리 옛 습관을 떨쳐내느냐가 아니라 계속 새로운 습관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행동 방식은 보다 많은 시간을 요한다. 지나치게 무질서한 일상을 보냈던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계획을 짜보고 실패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변화를 위한 단계. 당신이 앞으로 없애려는 시간 도둑들의 리스트를 만든다. 당신이 서서히 없애려는 습관을 간단한 문자로 만들어 실행의 의무감을 가진다. 당신이 바꾸려는 것을 긍정문으로 써라. 무엇이건 부정형을 이해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나는 더 이상 무절제하게 행동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절제된 행동을 하겠다라고 기록한다. 나쁜 습관 대신 긍정적이고 새로운 습관을 심는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옛 습관에 다시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생활 방식을 바꾼 뒤 당신이 갖게 되는 것들을 상상해보라. 생생할수록 좋다. 상상 속에서 강한 동기부여를 얻자.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변화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이루려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위험이 따른다. 변화는 한 곳에 초점을 둬야만 현실이 된다. 당신이 얻은 시간을 아름다운 일에 활용한다. 온전한 휴식, 무유의 시간, 혼자 또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그것이 당신의 삶의 질을 높인다. 독일 작가 토마스 만의 글입니다. 습관은 밧줄이다. 우리는 매일 한 가닥씩 꽂지만 나중에는 더 이상 끊어낼 수 없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면 잠시 멈추자. 짧고 가볍게 이해하기 쉬운 자이베르트식 시간 관리를 익힌 뒤 그때서야 다시 시간을 쓰기 시작하자. 80%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던 일을 20%의 에너지와 시간만으로 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남은 시간에는 인생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마음껏 하자. 이상으로 독일 사람들의 시간 관리법이었습니다.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자신의 업무와 시간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도 여유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종종 걸음을 치며 바쁘다를 연발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도 습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간 관리, 제대로 된 시간 관리 도전해 보시는 것 어떠세요? 감사합니다.